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과 멀어지신 상대방이 과연 지금 후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후회의 강도는 강해질지 약해질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인형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1번, 5번, 4번, 2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울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현재 후회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는 점점 더 후회의 강도가 강해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도대체 뭐를 후회하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이 사람은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본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관계를 포기하진 않고 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라든가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 이런 게 조금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과연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소드. 이 관계 시작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철벽을 치는 사람, 좀 뭔가 깐깐하다거나 이 남녀 관계 아무나 하고는 하네,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성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좀 도도하고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과연 나랑 합당한 사람인지 좀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셨던 그런 사람은 바로 여성분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하고는 좀 반대되게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누군가 철벽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야. 정서적으로나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서로 간에 약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심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근데 어느 순간 끝날 때는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한 종결을 맺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별이 너무 아프고 이별이 너무 힘들었던 여러분들은 그냥 다툼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완전한 종결, 이별을 경험했던 그런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미련, 뭔가 이 관계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많이 뜨셨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 갈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익숙해져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일상 속의 어떤 미련, 내가 너와의 관계 아침에 이 시간만 되면 연락을 했었는데 왠지 허전하고 허무하고 미련이 남고 이런 감정을 더 많이 갖는 건 상대방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미련, 여러분들에게 과연 남겨두고 간 그 감정들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남겨두고 간, 너무 본인 생각만 했나? 너무 단호하게 굴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에 어떠한 결정을 너무 빠르게 내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어떠한 결단을 내린 거 아닐까? 내 생각이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너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미련은 남지만 이게 약간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자체가 이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이 사람 성격에서 반영되는 일말의 결정장애, 아직은 완전히 놓지 않는 일말의 작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일말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단호하게만 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은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성격에서 나오는 어떤 불편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후회는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과연 후회는 하고 있는지. 사실 후회는 하지 않는데요. 이별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데 미련은 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해요. 그죠? 미련, 내가 너무 단호하게 군 거 아닐까? 내가 그때 판단을 다시 다른 쪽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어떠한 미련을 떨고 있는 아주 작은 결정장애 같은 그런 미련을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후회는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향후에는 후회하는 감정이 생길지, 앞으로는 생기네.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지?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자, 지금은 후회하는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후회하는 감정이 없는지.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이성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내가 후회해서 늘 뭐해.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한 장만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거든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처럼 우리의 관계가 꼭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협의의 과정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관계가 일적인 어떤 접점이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일적인 접점만 두는 게 오히려 이 관계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아주 먼 미래를 보고 갈 만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선택을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후회는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는 왜 후회하는 감정이 조금씩 커지더니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편하게 해줬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생각 외로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비교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생각외로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다시금 이 사람이 각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 안에서 행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내가 소모적인 싸움을 했었구나. 내가 쓸데기 없는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후회의 강도에 따른 이 사람의 행동의 키워드는 뭐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어떤 행동이 이어질 수 있는지. 서로 간에 이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후회하는 감정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다가가는, 손을 내미는 어떤 흐름은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약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그냥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당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한 번 더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고, 여러분들과는 이제는 완전히 깨진 인연임을 이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 갈 길로 가는 안정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돌아서게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의 강도가 커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후회하는 감정이 커질수록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후회하는 감정이 좀 커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마음 먹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는 흐름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전폭적인 어떤 감정을 얘기를 한다거나 고백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을 아주 가볍게 툭툭 치는 그런 흐름 정도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봐가면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관계의 좀 뭔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는 식의 어떤 자기만의 합리화가 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을 강하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편했던 존재인지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명 후회하는 감정은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예스 플러스 느낌표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가 만약에 강력하게 이 관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이 관계 응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관계가 다시 지속되는 어떤 접점을 만들기 전에 네가 이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3번 생각해 볼 거, 30번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대방과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시점 안에서 상대방은 현재 후회의 강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후회의 강도가 커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현재 어떨 거라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지에 대한 카드예요. 5 원즈라 나는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연락을 하지. 이번에는 죽이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굉장히 강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현재 강력하게 있을 것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 절대 먼저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팽팽한 기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포 오브 소드. 이게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었네. 관계가. 그래서 마치 이게 가스라이팅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서로 간에 서로를 탓하는 어떤 신뢰감의 문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요, 누군가는 일적으로 지쳐서, 누군가는 연애에 있어서 지쳐서 뭔가
지친 흐름 속에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누군가는 편안하게 해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됐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는 100%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관계를 본인의 의지하에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 안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나만 따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나올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처럼 자꾸 자기 방향 쪽으로 막 관계를 이끌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탓하고 네가 원래부터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탓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관계는 신뢰감이 깨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미련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여러분들은요, 사실 미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내가 속으로는 마음고생을 하고 너에게 미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을 부리지 않을 거야. 이 미련을 오픈하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 안에는 미련이 있지만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자꾸 누르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련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경향성은 지금 둘 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미련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보이스스. 너무 이 관계가 끝날 때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계는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단호하게 끝이 됐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너무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 또한 나에게도 상처를 줬다. 라고 나는 느끼고 있지만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서로에게 약간 안 좋은 말들을 했던 거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나갔던 어떤 부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욱하는 감정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일말의 긍정적인 여지를 보지 않고 너무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무너뜨리는 흐름 안에서 너무 내 생각 안에, 이성적인 생각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미련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우리의 관계 여태까지 만들어 갔던 것도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련이 자꾸 남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후회하는 감정이 있을지, 그 강도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지. 엄청 많네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후회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후회하는 감정이 조금 줄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요, 지금 후회하는 감정이 엄청 크시거든요. 지금 엄청 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해서 뭐해? 후회하는 감정 자체가 불편해.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약간 뜨문뜨문 여러분들에 대한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현재 이렇게 강한 후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후회하는 감정을 왜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이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코앞만 봤을 때 뭔가 너무 감정에 흔들린 거 아닐까,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닐까, 코앞만 본 거 아닐까, 너무 감정 기복을 좀 보여줬던 거 아닐까라는 본인의 감정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던 것들, 서로에 대해서 약간 감정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감정이 좀 있어요. 그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할 걸, 너무 경고망동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에 대한 감정적이었음을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뭔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에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이렇게 치우쳐서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치중해서 진짜 속에 갖고 있는 말들을, 생각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후회를 하시는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 뭔가 후회하는 감정 자체를 좀 불편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면요. 본인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잘못했다라는 생각, 후회하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회한들 뭐해? 내가 후회를 하는 감정이 있던 없던 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감정이 다시 커진다라는 거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존재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심이었고 이게 진짜로 나에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몰랐던 감정들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귀인이었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다시금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시간이 막 가면 갈수록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 식스 오브 컵스 나오잖아요. 식스 오브 컵스, 이게 글래스 식스 오브 컵스 똑같은 카드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간에 정말로 추억이 많았고 좋았던 기억도 많았고 네가 나에게 정말 친근하게 해줬던 것, 이런 게 많았지. 우리의 관계 좋았던 것도 많은데 때로는 너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연락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중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었는지 이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후회의 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음 먹는 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움직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간다라고 하는데 행동이 나올지. 나인 오브 컵스, 킹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렇게 단단히 잡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어떤 흐름이 와야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약간 후회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던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각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때를 기다려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갖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약간 존재감도, 여러분들의 시그널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다른 이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상태를 응원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지 않고 아직은 나에게 미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때를 기다려서 여러분들에게 스며시 시그널을 전달해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아이고, 멀리 카드가 나오네요. A year from now. 도대체 year from now는 뭔지? 지금으로부터 1년, 여러분들은 어쩌면 한 1년간은 인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자, a year from now, 우리 수호천사님의 의도를 조금 볼게요. 솔직하게 말할 기회. 이 관계가 끝났지만 다시 리버스 할 수 있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이나 있대요. 여러분들의 인연이 생각보다 길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캐치하고 들어가는 게 이 관계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간의 신뢰감을 깨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서로 간에 욱하는 감정에 휘둘렸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인지를 하면서 후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후회해서는 뭐해? 라는 생각도 가지면서도 이거는 잠깐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후회하는 강도가 되게 커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이 사람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거나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SNS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거를 차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입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인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후회하고 있을지, 이 후회의 강도와 앞으로 이 후회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지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월드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 완벽한 완결, 완벽한 종결, 이제는 마음에서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히 접는 것, 완전히 포기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식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 원래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굉장히 친근함이 넘치던, 원래부터 알던 관계처럼 그런 관계이거나, 아니면 나의 절친, 나하고 완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스스럼이 없는 이런 관계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서로 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떠한 접점이 되는 문제들, 항상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고, 하나의 문제를 생기면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산 넘어 산, 첩첩 산중 이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게 헤어지고 붙고를 반복했을 커플이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힘겨움을 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관계임도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는 멀어져 있는데 서로에 대한 미련,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대방. 엄청 크네, 미련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현격하게 완전히 미련이 적어. 이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신뢰감으로 마음에다 두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암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미련은 뭔지 볼게요. 뭐 때문에 미련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아직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상태를 다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헤어졌다거나 이 관계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요, 이 관계가 마치 다툼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애초부터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포용심, 여러분들의 모성의 부성의 배려심,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아직은 회복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애초부터 이 관계의 마음을 정리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미련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미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무언가를 후회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인은 다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지가 아직 남아두고 있는데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자, 뭐 이 사람 현재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지. 있네요. 엄청 100% 마음은 아니더라도 70% 80%의 정도의 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 후회하는 감정은 어떻게 될지. 향후에도 계속 있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계속 있어. 이게 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인데 확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70% 80%에서 60% 50% 40% 이런 식으로 아주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후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를 크게 하는 거 보면 다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의 어떤 동기, 이 사람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를 후회하는지, 너무 감정적으로 군 건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공감을 못 해준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하시는 것 같네요. 어쩌면 서로 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노력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필을 못한 거 아닐까, 그거를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들 이 사람이 계속 후회하는 감도는 계속 남잖아요. 약간씩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은 굉장히 강해져요. 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럴 수는 있거든요.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 이런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약간 감정이 지나치고 여러분들하고 막 속궁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놓는 것도 좀 있고,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하고는 다르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본인만의 약간 최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중독성처럼 여러분들과의 관계,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어떠한 노력에 어떤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어떠한 부분, 선택해야 되는 관계, 확실하지 않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스트레스는 있어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이 관계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여지, 대화, 그리고 술자리, 밥자리 이런 것들은 좀 마련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다 하지 못한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그거를 완전히 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더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 마지막이나 생각하고 어떤 대화라도 나눠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강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 대한 이 후회하는 강도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약간씩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아주 약간씩. 이 마음가짐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마음가짐이 약간 그거야. 전제요건이 있어.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관계를 이끌려고 어떤 답을 내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건 너의 배려도 필요해.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풍요로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득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포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그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에 놓지 못하는 마음이 많았듯이 앞으로도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책임감으로 현명함으로 이끌어 나가고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전적인 협의 그리고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후회의 강도에 따른 이 사람의 행동의 키워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재는 흐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약간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접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겹지인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떠본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약간 체크를 해본다거나 약간 이런 겹지인을 통해서 이 관계에 어떤 희망적인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약간 뜨문뜨문 떠보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SNS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약간 다시 이렇게 계속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카톡에 약간 BGM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뉘앙스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신뢰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이 관계에 약간 은근히 다가오는 어떤 희망의 약간 전조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좀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은 하지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흐름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면 갈수록 뭔가를 후회하는 감정들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ING처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Big Happy Changes.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고 서로에게 약간 힘든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한 만큼 향후에는 좋은 일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앞으로 어려운 거를 많이 겪어왔듯이 앞으로는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관계의 어떤 기준치 잣대를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간 심리 상태를 좀 마인드 컨트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후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점점 더 이 강도는 강해질지 약해질지 그 이유는 뭘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 거라고 추측하는지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파이브 오브 컵스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어할 것이다. 후폭풍이 왔을 것이다. 뭔가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일부는 후회하는 감정도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군가는 철벽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남녀가 바뀌었네. 처음에는요, 누군가, 이 여성분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여성분이 도도하고 철벽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처음부터 주진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지를 조금씩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거꾸로 됐고 점점 더 남성분이 자기중심적인 행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에게 철벽을 친다거나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상대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이 가면 갈수록 뭔가 관계가 역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에 의해서 이 관계는 진전이 되지 않았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관계는 누군가는 맞춰주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에 의해서 이 관계가 진전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오다가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이 관계가 마음이 조금씩 거꾸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마치 짝사랑처럼 전락이 되었던 그런 흐름도 좀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짝사랑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누군가는 자기 희생이 있었던 관계였다.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미련은 과연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비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약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상대방은 미련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집착에 가깝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신경 쓰임이라든가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끝났는지 아닌지 이거를 신경 쓰는 느낌, 안 그러는 척하면서도 곁눈질로 계속 보는 느낌, 이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련의 척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 집착의 척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품고 있는 미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미련. 이 사람은 사실상 진짜 미련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신경 쓰임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지만,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이라든가 결정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을 내가 채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우리의 관계는 하나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고 미리 앞서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까봐 계속 겁내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할 만큼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이 사람은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미련이라고 한다면, 굳이 미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심지가 강했다면 이 관계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 관계는 서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조금씩 덜어내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천천히 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겠고, 이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어떠한 부담을 한 번에 덜지도 못하겠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의 지수는 선택에 따른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사실상 미련의 지수는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후회는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후회는 하는지. 후회를 해서 뭐해?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굳이 후회할 일을 내가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후회하는 감정이 커질지. 앞으로는 이 사람 조금 특이하거든요. 이 미련, 후회 이런 것보다는 집착, 불안 이런 쪽으로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뭔가 불안해지는 것들, 뭔가 불편해지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이 안 되고 계속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의 평온감은 가지나 이게 후회인지 아닌지 이거조차도 좀 헷갈리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후회하는 감정은 좀 적어. 이 불안감, 뭔가의 미안함 이런 감정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후회하는 감정은 좀 적거든요. 지금은 뭔가 후회해서 뭐해? 내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갖는지 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사실상 지금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F형, 이렇게 감정적인 성격보다는 T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서로에 대한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에이, 너도 나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듯이
나도 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회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반전의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덜어내고 약간 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후회를 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 거는 아직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기회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선택에 따른 누군가는 성향을 바꿔줄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 내가 뭐 미련을 가져서 뭐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임이 있는 건 아직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후회보다는 불안한 감정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 관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타이밍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약간 그러면 정말 끝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한 감정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움직이지 않고 서로 간에 약간 눈치만 보는데 관계의 진전은 없고 마음이 덜어내지는 않고 이 선택의 여지는 있는 거는 같은데 기회가 올 거는 같은데 이게 빨리 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갖는다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비우는 어떤 흐름이 생겨요. 자,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대로 놓기에는 아깝고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뭔가 관계의 회복의 여지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마음의 안도가 좀 되면서 그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는 거지, 한 번 더 해보자, 약간 으쌰으쌰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고 완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감정이 제로가 되잖아요. 이때는 뭐 아니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다시 뭔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혼자 약간 끙끙거리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 또한 후회하는 감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이 되던 회복이 되지 않던 이 사람은 후회라는 이런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여러분들 관계가 잘 되던 되지 않던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이상의 어떤 성과가 앞으로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 이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뭔가 후회하는 감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뭔가 관계에 있어서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좀 생길지? 뭔가 현명한 답,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던 어떤 관계의 정점이 되었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해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이 그 답을 찾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집착, SNS 카톡 계속 본다거나 약간 이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약간 툭툭 건드려보는 그런 흐름 정도는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주얼포가 나오기 때문에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나에 대해서는 집착이라든가 신경쓰임이 남아있구나, 이거를 현격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착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행동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은 어떻게 나올지. 허미카드, 혼자만의 생각을 일단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잠수, 자기만의 회피, 이걸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빌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약간 좋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으로 끌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되게 순수했고 우리의 감정이 서로에게 쉽지 않았던 감정임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카드가 나오죠. 식스 오브 컵스는 과거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과거의 순수했던 그런 기억들을 이 사람이 리마인드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다가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다 혼자, 인물 혼자만 나와 있는 카드가 있다가 이 둘이 다시금 만나는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반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약간 반복했던 행동들, 웨이크업 콜 같은 거, 모닝 콜 같은 거를 해주는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안부 인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전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표명했을 때, 뭔가 집착이라든가 신경쓰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메디테이션 브링스 앤서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혹은 친구로 가던 다시금 연애를 하던 여러분들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던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명상을 통해서 대답을 구해보라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답,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아주 멀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후회하는 감정은 있을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할지에 대한 카드예요.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때를 보고 그냥 현재는 그냥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벌어진 일, 그냥 상황 수습이 중요한 거지, 뭔가 아주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지가 굳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또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 인내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보자. 힘들어할 것도 없어.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을지 한번 볼게요. 이 주변에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주변에서 너무 야, 선남 선녀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으쌰으쌰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에 대한 승부욕, 서로에게 놓지 못하겠다란 난 너만 봐, 너도 나만 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도 약간 행복한 흐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집착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연락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누군가는 너무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나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친구들 만날 때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게 한다거나 연락에 1시간만 한데도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연락이 안 돼. 한 번 뭔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하몽차사야. 다음 날이 돼도 막 오후가 돼서 연락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서로 간에 약간 집착의 문제, 연락의 문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좀 멀어지는 어떤 흐름이 되었고, 처음에 그런 초심을 잃고 점점 서로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힘들게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 근데 이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는 계기는 제3자가 접점을 좀 마련해 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서로에 대해서 멀리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미련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련은 누가 더 클지,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대방은요, 그냥 있을 때 최선을 다해지 미련을 가져서 뭐해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감정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0에서 20% 정도는 미련 지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미련, 일말의 미련이 있다면 이 미련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간에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뭔가 자기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은 좀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을 하고 인정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현명한 사고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게 풍요로운 관계,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즐겁고 행복한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에 대한 미련이 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피형, 누군가는 약간 너무 진지한 스타일, 누군가는 자기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가 좀 어긋남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에 따라서 누군가는 표현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 누군가는 성격이 급한 사람, 누군가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핀트가 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공유에 따른 어떠한 미련이 이 사람이 좀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남아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는 하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후회는 하고 있을지. 일말에 후회하는 감정은 좀 있네요. 그러면 향후에는 후회하는 감정이 어떻게 됐지? 이게 향후에는 후회하는 감정이 불안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후회하는 감정으로 좀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후회의 강도가 있는 건 아니고 잔잔하게 내가 그때 이거를 안 했다면? if 내가 만약에 뭐뭐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 이런 거를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요. 만약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다르게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가정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그때 선택을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후회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잔잔한 후회들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는 약간의 후회감이 있거든요. 자, 현재 하고 있는 이 후회는 왜 후회를, 뭐를 후회하는지. 이게 상황이 조금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서로 누군가는 상황, 누군가는 답답한 상황, 누군가는 너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쩔 수 없이 막힌 상태라든가 길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든가 불확실성에 약간 난무하고 있는 상태였다거나 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든가 뭔가 흐지부지 되는 답을 확실히 주지 않았던 어떤 상태라든가 답답한 어떤 상태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자유롭지 못한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다거나 군대라든가 아니면 병원 이 연수를 갔다거나 이게 출장에 갔다거나 해외에 가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라든가 약간 내가 결정을 제대로 못한 흐지부지 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행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분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좀 갖고 계세요.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느낌으로 뭔가를 행동한 건 아닐까? 그때 내가 약간 단호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요런 본인의 처신, 본인의 행동, 어떤 상황에 따른 똑부러지지 못한 우유부단한 행동 이런 거에 따른 이 사람이 좀 후회하는 감정이 있으시대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한 감정이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뭔가 답을 찾을 듯 못 찾을 듯 이런 느낌. 뭔가 답답하고 불통이 되는 그런 느낌. 미래를 예측했을 때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을 때 뭔가 마음속에 약간 답답한 마음이 계속 생겨서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이 후회하는 감정보다는 불안한 감정으로 커지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금 후회하는 감정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관계가 진전이 없어.
뭔가 마음을 완전히 놔야 되는지 아닌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무관심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무관심에 따른 어떤 지연에 따른 어떤 후회하는 감정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우유부단함을 이렇게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뭔가 관계가 진전이 없을수록 이 사람은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지도 못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신경이 쓰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관계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 안에 어떤 회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인연이 아닐까? 우리의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럴수록 이 사람은 후회하는 감정이 커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후회하는 감정이 후회, 불안 이런 게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돼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 조금 보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럴수록 이 사람은 약간 스스로가 마음속에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감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걱정되고, 눈앞에 안 보이니까 걱정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를 진짜 얼마나 좋아하고 애정을 가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상 깨닫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점점 더 마음속으로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행동의 키워드는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허미카드, 일단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아. 이 사람도 약간 잠수, 흐지부지 이렇게 된 상태로 자기만의 생각 안에 몰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은요, 투 오브 원즈,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지켜보면서 약간 때려보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 오브 소드가 나온다. 이거 츤데레 같은 행동 하실 거거든요. 툭툭 찔러보는 거, 약간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이렇게 톡 같은 게 오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톡 같은 게 오는데 생뚱맞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너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사실은 뭐 하기로 했었잖아. 그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나미 볼펜 그거 있잖아. 나 그거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만나서 주든 뭐 하든 뭐를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이 사람이 어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생뚱맞은 거를 툭툭 찔러보는 그런 츤데레 같은 행동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본인의 진짜 간절함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좀 움직이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돗자리를 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니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감, 이 사람과의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만의 시간으로. 그리고 투 오브 컵스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확신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토닥토닥만 해주시면 돼요. 츤데레 같이 군다라고 해도 예씨 진짜 꺼져!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그렇게 모나미 볼펜이 필요해요? 아유, 내일 내가 만나서 주련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뭔가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컴프라미스, 타협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츤데레 같이 다가왔을 때 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적극성,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는 이 사람이 툭툭 건들면서 다가오지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러분들의 행동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독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